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과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시험은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에 각각 어떤 내용들로 시험이 출제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1급 실기의 주요 문제들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전체 문제를 모두 다뤄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부 중요한 내용들을 구성해서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급 1과목 스프레드시트 실무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간략히 한번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스프레드시트 실무는 총 4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경우에는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그 다음 보호 기능 및 페이지 설정 기능이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에 모두 계산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계산 작업이 되겠는데요. 1급의 경우에는 일반 함수 이외에 배열 수식과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것이 출제가 됩니다.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분석 작업에는 기본적으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문제가 출제되고, 두 번째 문제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하나의 기능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작업은 총 35점인데요. 차트와 매크로와 프로시저가 출제됩니다. 다음 2과목 데이터베이스 실무 문제가 되겠는데요. 2과목 데이터베이스 실무도 역시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DB 구축과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리고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처리 기능 구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DB 구축이라는 것은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완성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관계 설정 등이 출제가 되고요. 이 2과목 액세스의 특징은 반드시 1번을 완성하셔야 뒤에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같이 순서를 바꾸실 수 없고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는 액세스의 개체 중에 폼과 관련된 개체가 되겠고요. 폼을 완성하고 함수 계산하고 매크로나 프로시저를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가 되겠는데요. 액세스의 개체 중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기능 구현 문제는 쿼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쿼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쿼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 쿼리부터 크로스텝 쿼리, 실행 쿼리 이외에도 다양한 쿼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쿼리들을 완성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직접 이제 실습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시간이 한 문제 전체를 풀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1과목 스프레드시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계산 작업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험에 출제되는 버전은 2016 버전이고요. 2024년부터는 2021 버전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엑셀은 이 버전에 따라서 기능과 메뉴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버전 어떤 버전이든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365 버전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는 6점짜리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일반 함수, 배열 수식, 사용자 정의 함수까지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 P의 2부터 Q의 10번 영역 오른쪽에 보면 표 1이 있는데요. 성명과 회원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2에서 성명에 대한 회원 구분을 산출한 후 정회원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준회원인 경우에는 세모,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 1에서 회원 구분을 찾기 위해서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각각 회원 구분에 따른 표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f 함수를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vlookup 함수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일부를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vlookup 함수는 인수가 4개이기 때문에 함수 마법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lookup value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표 1에서 자, 성명을 알아야 회원 구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하고 싶은 것의 성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B의 3번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전체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표 1에서 자, 지금 성명과 회원 구분이 포함되면 됩니다. 자, 이 제목은 사실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렇게 성명과 회원 구분이 들어가도록 지정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를 이용해서 다른 것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소가 변경되지 않도록 F4번 키를 눌러서 반드시 절대 참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지금 지정한 이 테이블 범위에서 어느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것인가를 지정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명은 1열, 회원 구분은 2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2열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또는 0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근사치를 찾는 경우에는 true 또는 1 또는 생략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는 문자열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false를 지정하시거나 0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수에서 찾는 것은 우선 이 테이블 어레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즉, 이 표에서 lookup value B의 3번 셀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찾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름을 찾겠다. 1열에서 자, 요게 1열이 되고 여기가 2열이 되는데요. 1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름을 찾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두 번째 열에 있는 2열에 있는 해당 값을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회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if문을 이용해서 vlookup의 결과가 정회원인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표현해 주는데요. 뭐 5를 넣으셔도 되지만 뒤에 삼각형으로 봐서는 특수문자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문자는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콤마까지 찍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니까 if부터 시작해서 콤마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준회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회원인 경우에는 세모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미음하고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서 삼각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남았는데요. 공백으로 따옴표만 표시해서 공백으로 표시하고 if문이 2번 사용됐기 때문에 괄호를 2번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값은 정회원이었으니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채우기 핸들을 끝까지 드래그 하거나 또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아랫부분을 모두 값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결제와 포인트를 이용해서 할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할인액의 경우에는 정가와 수량과 할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정가와 수량은 있는데 할인율의 경우에는 아래 지시사항을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결제가 제휴이거나 현금이면 30% 아니면 10%이니까 이것은 간단한 if문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제휴이거나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오어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할인율부터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를 이용해서 결제가 자, 뒤에 3번 셀이 되겠죠. 뒤에 3번 셀이 제휴이거나 자, 이 부분에 오어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조건이 2개니까 오어 함수를 이용해서 결제가 제휴이거나 그 다음 다시 결제가 현금이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30%, 그렇지 않으면 1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하나니까 괄호를 한번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정수로 표시 형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0만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정가와 곱하기 수량까지 자,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가와 수량까지 곱하게 되면 56,16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시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할인액이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포인트 금액까지만 할인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할인액은 56,160원인데 포인트가 30,000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포인트까지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민 함수를 사용해서 할인액과 포인트 중에 더 작은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 함수는 간단한 함수죠.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는 건데요. 지금 계산한 할인 액과 그 다음에 포인트 중에서 더 작은 값을 표시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할인액으로 표시되고요. 나머지도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채워주시면 모두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배열 수식을 구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분율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성명과 지불액을 이용해서 지불액의 합계 중에 개인별 지불액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비율은 지금 전체 지불액의 합계가 있겠죠. 그것 중에 각 개인이 차지하는 지금 여기 보면 같은 이름들이 몇 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지불액들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것을 전체 합계로 나눠주면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개인별 지불액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것의 합계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이때는 썸과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지금 하나죠. 이름만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sum if의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sum하고 if
하고 조건이 하나일 경우에는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의 범위가 들어가겠죠. 지불액의 범위를 지정해 주고 괄호를 닫고 if문의 괄호, sum의 괄호 해서 요것을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과 if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성명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명 전체를 지정해 주시고 이 값도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값이 첫 번째 이름과 일치하는지 지정해주고 이름은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절대 참조 지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우리는 지불액의 합계를 계산하겠죠. 지불액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K3부터 K28까지인데 이 부분 F4번 키를 눌러서 역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if의 괄호와 sum의 괄호를 닫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 자, 그러면 값이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요거는 그 백분율로 표시 형식이 이미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전체 합계로 나눠 주겠습니다. 전체 지불액의 합계니까 지불액 전체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럼 Ctrl Shift Enter를 다시 눌러서 배열 수식으로 구해 주시면 13%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백분율이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함수는 텍스트로 이렇게 지정하고 지금 계산한 값을 두 번째 인수로 따옴표를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소수 이하 한 자리니까 0.0%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백분율을 구해 주시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백분율들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도 역시 배열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두 가지 조건이 지정이 되는데요. 표 1의 도서 코드와 결제를 이용해서 표 1이 아니라 표 2인 것 같습니다. 네, 표 2에 도서 코드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도서 코드가 있고 결제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코드별, 결제별 인원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코드는 알파벳 한 글자로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left 함수가 이용이 되면 되겠고요. 이 배열 수식은 조건이 코드도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 결제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sum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count와 if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count와 if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count와 if를 이용할 때 두 개의 조건을 지정하는 식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와 if를 이용하면 되고요.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괄호 안에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게 AND의 의미가 되겠죠.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하면 개수를 세는 거니까 1씩 증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의 괄호, count의 괄호 요 수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와
if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자, 괄호 안에 식을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left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도서 코드 전체에, 자, 이 부분도 F4번 키를 눌러서 고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첫 번째 글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값이 코드와 같다. 이와 같이 코드가 지금 선택이 안 되는 상태죠. 그럼 주변의 셀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서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 아래쪽으로만 채우기를 하기 때문에 혼합 참조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혼합 참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지금 코드가 하나의 열에 들어있죠. 그래서 P14, P15 부터 P19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P를 고정해 주셔야 되는 열 고정 혼합 참조가 되겠습니다. F4번 키를 눌러서 $P14와 같이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일치해야 되니까 결제 전체를 지정하고 F4번 키를 눌러서 역시 고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값이 우선 결제 중에 현금과 일치하는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건이 하나의 행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모두 13행에 들어 있기 때문에 F4번 키를 눌러서 $13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괄호를 닫고 이제 이 조건들이 만족될 때 일씩 누적한다. 자, 이렇게 지정하고 if의 괄호, count의 괄호 지정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 주시면 요거는 지금 0개가 되겠습니다. 개수가. 그런데 채우기를 하기 전에 보시면 표시예가 두 건과 같이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맨 뒤에 앰퍼샌드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제 0건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래로 채우기 하고 또 오른쪽으로 채우기 하면 나머지 값들을 모두 채워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의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용자 정의 함수 fn 단가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n 단가는 도서 코드와 정가를 인수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에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문장이 주어지는데요. 요거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fn 단가라는 함수가 도서 코드와 정가로 구성된다. 요 인수를 입력받아서 페이지 수를 계산한 다음에 페이지당 단가를 계산해서 이것을 fn 단가에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페이지 수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도서 코드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하이픈과 하이픈 사이의 숫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 코드는 두 가지 유형이 되겠는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2-160-1의 형태와 그 다음 B-20-1의 형태가 있는데요. 요것의 경우에는 전체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7글자가 되겠습니다. 전체 7글자일 경우에는 지금 요게 페이지 수가 되겠는데요. 하이픈과 하이픈 사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몇 번째 글자냐면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추출해주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미드 함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의 경우에는 전체 글자가 6글자가 되겠고요. 6글자인 경우엔 이렇게 두 글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 전체 도서 코드의 글자 수가 7글자인지 6글자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이 글자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if문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mid 함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부분을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 코드와 정가를 인수로 입력을 받게 되고요. if문을 이용합니다. 자, if문은 if로 시작해서 and if로 끝나는데요. 지금 두 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else를 사용하게 됩니다. if문으로 도서 코드의 글자 수가 7글자라면 그러면 fn 단가에는 어떤 값이 오냐면 우선 페이지 수를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가를 페이지 수로 나누게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정가 나누기 페이지 수다. 그래서 정가 나누기 mid 함수를 이용해서 도서 코드의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바로 단가인데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반올림 하는 함수인 라운드를 이용하고요. 소수 자리를 0으로 지정해 주시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한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코드의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의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시거나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Alt F12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모듈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은 모듈이 하나 있는데 삽입의 모듈을 이용해서 모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쪽에 if, else, and if 앞에 이렇게 화이트 블럭이 있지만 요건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잘 식별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넣으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작성이 되면 이제 여기 엑셀로 돌아가는 단추를 눌러서 엑셀로 돌아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fn. 자, 단가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인수로는 도서 코드와 정가를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는 도서 코드, 두 번째 정가를 지정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페이지 단가가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채우기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과목 스프레드시트의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커말 1급 실기 2과목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도 역시 전체적으로 문제를 다 풀만한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인 DB 구축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세스의 경우에는 엑셀과 달리 문제를 푸는 순서를 문제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DB 구축의 1번이 되겠는데요. 일일 소비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소비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 1번에는 소비 테이블을 완성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왼쪽에 탐색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소비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는 일련 번호 형태의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기본키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행을 삽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행을 삽입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번호라는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필드는 데이터의 형식을 일반 번호 형태로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일련 번호의 형태로 지정해 주시게 되면 값을 우리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넘버링이 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위쪽에 도구를 이용해서 기본키로 지정해 주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기본키로 지정하면 이렇게 열쇠 모양이 붙는데요. 기본키로 지정하게 되면 절대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가 없고 또 공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련 번호 데이터 형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비 테이블의 날짜 필드에 날짜와 요일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보여주는 형식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날짜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속성 중에 형식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 폭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날짜가 기본 날짜, 자세한 날짜, 보통 날짜, 뭐 간단한 날짜 이렇게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에 주어진 것과 같이 연도, 월, 일과 요일까지 표시되는 것은 자세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의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는 1부터 99까지 정수가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분류 코드 필드를 선택하고 숫자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하면 이 범위에 맞는 값을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자가 between and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between 1 and 99 자, between 1 and 99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between and의 규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테이블 디자인 탭의 보기 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일단 먼저 저장을 하라고 했으니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유는 이미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날짜가 길어졌기 때문에 좀 좁아서 샵이 표시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연월일, 요일까지 모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번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류 코드를 지정했는데요. 분류 코드에 새로운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부터 99까지의 정수만 들어가니까 100으로 한번 이렇게 지정해 보면 사용 금지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이 부분 ESC 키를 여러 번 눌러서 취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 테이블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닫으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류 테이블. 자, 분류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분류 테이블에 분류명 필드가 있습니다. 필드 크기 20으로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필드 크기가 기본적으로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류 테이블의 대분류 필드는 여기 나와 있는 공과금, 경조사, 교육비, 생활비, 용돈, 특별비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자, 요거는 이 값들이 5어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지금 값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5어 연산자보다는 in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분류에 요것도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겠는데요. 자, 요 칸이 조금 좁으면 여기 작성 단추를 눌러서 조금 넓은 곳에 작성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인하고 이제 이 값들은 모두 따옴표를 해주셔야 되겠죠. 문자니까 공과금, 경조사, 교육비, 생활비, 용돈, 특별비.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올바르게 입력됐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를 선택해서 를 한번 눌러주는데 요것도 필드 크기를 50에서 20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되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필드 크기는 확인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요거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분류 값을 한번 틀리게 돈만 입력해 보면 유효성 검사 규칙 나오고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다면 반드시 ES 키를 여러 번 눌러서 취소를 해주셔야만 이 테이블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DB 구축의 1번이 끝났고요.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는 1대 M이다.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관계 설정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설정을 해볼 텐데요. 관계 설정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 그룹에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소비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테이블 추가를 눌러주셔서 여기에 분류와 더블클릭 소비 요 두 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추가 창은 닫아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류와 소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 필드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 이렇게 분류 코드끼리 관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비 테이블이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에서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관계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기준이 되는 테이블은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가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기본 키가 되겠고요. 소비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이것을 참조하는 외래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인 속성을 지정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류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소비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도록 요거는 이제 조인 유형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조인 유형에서 요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왼쪽 외부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만 표현되는 거는 내부 조인이고요. 이 두 가지는 외부 조인인데 이 중에서도 왼쪽 테이블인 분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는 왼쪽 외부 조인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만들기 해주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이제 1대 다의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계창은 닫기를 눌러서 저장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저장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B 구축의 세 번째 문제가 되겠는데요. 소비 테이블의 출금 항목 필드의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소비 테이블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출금 항목이 있는데요. 출금 항목의 아래쪽에 보시면 조회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표시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콤보 상자로 지정해서 콤보 상자의 형태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BC와 이체와 국민의 순서대로 값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본 유형을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값 목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원본에 주어진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BC와 이체와 국민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목록값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값만 허용한다. 목록값만 허용하는 것을 예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정이 되었고요. 이 조회 속성에서는 특히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 개의 열이 지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는 이제 테이블은 닫으면서 다시 저장,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 과목 DB 구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특강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